과학 시간에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했을 겁니다. 에너지. 에너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바닥에 놓여 있을 때 이 물체는 에너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을까요? 잠재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수업에서 영적 에너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영도시에서도 우리는 에너지가 있다고 봤는데 이 물체가 우리는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쓰지 않을 뿐이지 이 에너지는 이 물체가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 물체를 이만큼 들어 올렸습니다. 50cm를 땅에서 50cm를 들어 올렸을 때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할까요?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땅에서 50cm 올라간 만큼의 힘을 갖는다. 이걸 뭐다?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공부한 내용들이 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 물체가 50cm 올라갔을 때 갖고 있는 에너지. 자, 1m 올라갔을 때 갖고 있는 에너지. 이게 3m로 올라갔을 때 가지는 에너지. 그 에너지의 크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물체인데 이것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갖는 에너지의 크기가 다르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더 많이 가진다. 위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더 크게 가진다. 감 잡혔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사회로 가져오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로 가져오면 사회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서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서열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갖는 힘이 다른 것을 위치 에너지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서열의 꼭대기에 있는 그 직책을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럼 대통령은 요 밑에 있는 장관이나 국장이나 과장, 담당자보다 훨씬 더 뭘 갖고 있나요? 큰 힘을 갖고 있고 큰 권력을 갖고 있다. 그걸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위치 에너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와 보니까 사회는 전부 다 뭐 돼 있다? 서열화되어 있다. 서열화되어 있다. 제가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가면은 서열화되어 있지 않나? 예. 처음 들어가면 여러분 계급이 뭔가요? 훈련병, 그 다음에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그 다음에 위로 쭉쭉쭉 올라가죠. 자, 위로 올라갈수록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갈수록 더 큰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더 큰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큰 힘을 가지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를 공부를 하면서 내 서열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서열은 어디에 있는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원의 원장님이라면 학원의 원장님으로서 그 학원에서는 최고의 꼭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 학원 선생님이 하는 말, 행동, 표정 하나하나가 뭘 가지나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 에너지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미칠까요? 바로 영향력이라는 미칩니다. 위치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나라로 치면 최고의 위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그 밑에
장관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부서에 뭐 국장이 있을 거고, 과장이 있을 거고, 담당자가 있을 거고,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힘을 갖고 있다. 그 힘을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본다면, 그러면 내 삶 속에서는 나는 어떠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지금 어떤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 어떤 위치 에너지? 그러면 내가 위치 에너지가 많이 크게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작다면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위치 에너지를 키워줄까요? 여러분들 오늘 뭐 하러 왔나요?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는 여러분들의 무엇을 키워주나요? 능력. 위치 에너지. 내가 지금 물어보는 질문의 핵심은 바로 위치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일요일날 다들 쉬는데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이 귀한 시간에 와서 양자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위치 에너지를 얻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더 확장되고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 큰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 아닌가요? 공부가 여러분들의 위치 에너지를 키워준다면, 더 크게 해준다면 공부 말고 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위치 에너지를 키워줄 수 있을까요? 자기 개발. 그렇죠. 자기 개발. 또 내가 어떤 동기를 부여받고 동기의 자극을 받아서 동기가 유발된다면 그것도 나의 위치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요? 또 내가 어떤 삶의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위치 에너지가 되죠. 그것이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봉사였던 희생이었던 또는 어떤 종교적인 것든 문화적인 것든 아니면 뭐 국가적인 어떤 이익에 관련된 것이었던 간에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는다면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열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이 우리의 위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 목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줄까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여러분들을 끌어당긴다. 이런 걸 여러분들 탁 외워보세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여러분들을 끌어당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삶의 성취 결과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선명하고 구체적인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는 무엇이 되나요? 그 목표는 위치 에너지. 바로 위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동기부여를 내가 받았는가에 따라서 나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위치 에너지가 된다. 자,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양자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CR적인 위치 에너지가 있겠고 또 NCR적인 위치 에너지가 있다. 이까지 여러분이 열려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면 그 직책은 CR인가요? NCR인가요? CR이죠. 그래서 우리 CR만 위치 에너지를 잘 찾는데 우리의 위치 에너지는 CR적인 위치 에너지도 있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다면 몸이 건강하고 근육이 많고 힘을 쓸 수 있다면 그건 나는 CR적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건 NCR적 나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큰가는 나의 영향력, 서열화에 의해서 내 영향력을 갖는 것이고 이걸 키워주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하는 거고 목표를 갖는 거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CR과 NCR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럼 위치 에너지가 CR과 NCR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됐나요? 네.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쉬워져요. 아주 쉬워진다고. 왜? 자, 다시
다시 보세요. 이 물체는 에너지가 있다 했습니다. 30cm를 올렸을 때와 50cm를 올렸을 때와 1m를 올렸을 때 위치 에너지 크기는 다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어요. 내 목표가 얼마나 선명하고 구체적인가는 이 위치 에너지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꿈이 작거나 꿈이 희미하거나 하면 내 위치 에너지는 요만하다 이 말입니다. 내 꿈이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거기에 대한 설레임을 갖고 있다면 이 꿈은 NCR적 이 꿈은 이 목표는 강력한 뭘 가지나요?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 그럼 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성공을 위한 아주 소중한 자원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위치 에너지를 못 갖고 있다면 행동이 가능할까요? 실행이 안 되죠. 위치 에너지가 없다면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위치 에너지가 30cm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시 보세요. 30cm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이 물체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30cm, 50cm, 1m에 떨어질 때 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 위치 에너지에서 떨어질 때 이건 운동 에너지로 변화한다. 그럼 내가 운동 에너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이나 실행이거든. 추진력이거든. 그럼 이 큰 운동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나는 위치 에너지가 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뭐가 커진다?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잡혀졌나요? 네. 그럼 여러분 성공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나의 위치 에너지를 얼마나 키울 것인가. 위치 에너지를 얼마나 키울 것인가. 물리학과 심리학과 수학은 전부 다 연결된다 했죠. 같은 뿔이에요. 원리가 같다고. 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물체가 올라와서 위치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떨어지면서 뭐? 운동 에너지를 가졌는데 그렇다면 이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를 가져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가 사라졌죠.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로 갔나요? 책상에 기스를 낼 수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탕 떨어지는 소리가 여러분 들려서 놀랬다면, 여러분들의 놀라는 마음을 만들어냈다면, 이 운동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놀라는 반응을 일으켰다면, 이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닥에 기스를 냈든지. 이해가 됩니까? 예. 또는 이게 떨어지면서 말이에요. 스스로 깨지기도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아,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잘 보자고. 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내 꿈일 수도 있고, 내 목표일 수도 있고, 내 공부일 수도 있어요. 내 열정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가 움직일 때 뭘 갖는다? 운동 에너지로 변화한다. 그럼 이 운동 에너지가 땅에 떨어졌다. 떨어지면서 뭐 이게 깨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밑에 바닥을 깰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이걸 보고 오 하고 마음이 아파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어떤 사람의 또 놀람을 일으켰고 바닥의 변화를 일으켰고 이 자체의 물체의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 변화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나요? 에너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에너지. 에너지가 없었다면 이 변화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 결국은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보니까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변한 것이 어떤 변화를 일구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치 에너지는 뭘 갖고 있나요? 파워를 갖고 있다. 위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뭐가 커진다?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운동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결과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문체가 올라가서 갖는 거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어떤 에너지? 위치 에너지. 자, 움직이면서 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생겨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깨졌던 이 물체 자체가 깨졌던 주변 사람의 어떤 마음을 움직였던 뭔가 변화를 일구었다면 이 전체 흐름을 잘 보세요. 이 에너지는 없어졌나요?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바뀌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나요?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죠. 에너지에 뭐가 바뀌었나요? 바뀌긴 바뀌었어요.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었죠.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러면 떨어지면서 이게 깨졌던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갔던, 몸에 들어갔던, 또는 바닥을 깼던 어떤 변화를 일구었다면 이 자체의 에너지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변화됐을 뿐이다. 라고 보는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질병을 갖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또 다른 부분을 보면 뭘까요? 이 원리로 본다면. 죽음도 또 다른 형태의 하나의 변화다. 죽음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변화다. 그럼 여러분 속에 그러한 다른 사람의 죽음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갔다면, 그건 NCR적으로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미쳤다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나요? 이순신 장군의 에너지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게 CR적인 부분이었던 NCR적인 부분이었던. 우리는 CR적인 부분만 가지고 계속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놓치기 쉬운데 실제로 우리는 NCR적인 것들을 많은 우리 시대를 앞서간 이미 죽고 없는 사람들의 것들을 우리는 그 유산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 갖고 있다면 그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변형된 형태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자연의 모든 세계에서 시스템적으로 에너지의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에너지의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 뭐만 변한다? 모양만. 형태만 변화한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잘 보자고. 중량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 양자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 마음에 NCR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거야, 무엇이 될 거야 라는 걸 만약에 내 뇌에 프로그래밍식이 있다면 이건 뭔가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현재는 이게 뭔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 안에는 이미 그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떤 사명, 어떤 목표 이걸 갖고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사명과 그 목표가 자신의 뜨거운 어떤 열정을 계속 뭔가 자극을 해가지고 열정을 갖고 있다면 그 열정은 현재로서는 위치 에너지인데 이 열정이 현실에서 실행되면 이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나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목표가 NCR적인 위치 에너지로 있다가 이것이 열정이라는 작동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면서 삶의 성공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NCR이 CR적 성취를 만들었다면 이건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단순히 CR적인 부분에서만
에너지 총합이 변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와,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놀라운 비밀.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보세요. NCR적인 부분에 어떤 에너지를 만들었다면, 이 NCR적인 에너지가 NCR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 NCR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이미? CR이 들어있거든. 그러면 이 NCR은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를 변화돼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현실 속에 CR적인 성공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 우리를 뭐?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왜 우리를 끌어당긴가? 목표는 NCR이잖아요. 그 NCR이 뭐를 갖고 있다? CR을 갖고 있는데, 이 NCR이 CR을 갖고 있는데, 뭔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이건, 현재는 위치 에너지지만, 이게 변하면 뭐가 되나요?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 크기만큼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멋진 이론 아닌가요?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열정이라는 하나의 NCR이 성공이라는 CR의 결과를 만든다면 뭐만 바뀌었나요? NCR의 그 열정이라는 에너지가 CR의 성공이라는 에너지로 바뀐 것뿐이에요. 이 중요한 원리를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먼저 그 성공을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라?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성공을 만들어라. 그럼 우리 마음속에 만드는 이 성공은 뭔가요? 그게 위치 에너지 아닌가요? 내 마음속에 만드는 이 성공은 CR인가요? NCR인가요? NCR인데 위치 에너지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위치 에너지는 움직이면 뭐가 되나요? 운동 에너지가 되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게 밖으로 드러나서 현실로 만들어졌다면 그건 CR이죠. 그럼 이 CR을 만드는 건 결국 NCR이잖아요. 그럼 이 NCR이 처음에 뭐였나요? 위치 에너지였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우리의 삶의 CR적 성취 결과를 만들어낸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가져라? 꿈을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하면 된다는 뭘 가져라? 성공, 신념을 가져라. 그거 전부 다 NCR적인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희미하거나 또는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거나 하면 그건 현실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위치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크기가 클수록 우리는 큰 운동 에너지를 얻고 그 운동 에너지의 힘만큼 우리는 삶의 성취 결과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제 단순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러한 물리학적인 부분에서 확장돼가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리학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열정이 뭐를 만든다? 성공을 만든다. 이건 이제 그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거하고 달라졌죠. 이 열정이 왜 성공을 만드는가 원리를 여러분이 알아요. 왜? NCR이 CR을 만든다. 그 원리는 NCR 속에 CR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NCR은 뭐다? 위치 에너지다. 이 위치 에너지가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가 되어서 성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열정이 우리의 성공을 만든다. 그럼 그걸 그 전에 알았던 원리와 지금 이 공부를 한 이후에 열정이 성공을 만든다는 그 깊이가 여러분들에게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게 적다 하더라도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그린다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진 게 적다고 지금 내가 뭔가 이룬 게 적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무기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너무나 어리석은 거지 그렇게 된다면. 왜? 우리는 이 원리를 본다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든 생생하게 그린다면 그건 반드시 현실이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구나. 이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닌가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은 성공을 만든다. 내가 갖고 있는 목표는 성공을 만든다.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은 성공을 만든다. 내 삶에 어떤 성공을 원한다면 그렇게 대입시키세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노력하면 나는 성공한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내가 계속 노력한다면 나는 성공의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감이 잡혔나요?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중요하죠.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에너지 보존의 법칙까지 안다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사고가 점점 열리는 거예요. 태사가 뭔가요? 태사가 생각, T, 생각, E, 그 감정, 정서, 그 다음에 S, 말, 언어, A. 행동, 자, 그럼 태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정서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입니다. 자, 이것을 어떤 내 생각을 반복하고 어떠한 느낌을 반복적으로 갖고 어떠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어떠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 형태가 변한다 하더라도 그건 형태가 변했을 뿐이지 그 에너지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이 원리를 깨우쳤다면,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태사잖아요. 태사는 내가 원하는 어디에다 그러면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원하는 목표에다가 내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켰을 때 최고의 뭘 얻을 수 있나요? 최고의 위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최고의 위치 에너지가 움직이면 강력한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강력한 그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만드는 걸 우리가 전용 신경회라고 보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신념 체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운동 에너지가 어떤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전용 신경회로와 나의 신념 체계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진 것은 태사라는 위치 에너지. 이건 NCR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게 CR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사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성공의 결과를 얻었다면 그 태사는 어떤 힘을 우리에게 쓰게 만드는가요? 초능력적인 걸 쓰게 만들었죠. 초능력. 그 초능력은 물리학적으로 보면 뭐였나요? 그 초능력은 위치 에너지였고 운동 에너지였고 그것이 형태를 바꾸어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태사를 내가 만들고 그걸 내 삶에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간단해지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내 태사를 선택해서 적용시키기만 한다면 그 목표는 반드시 어떻게 되나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왜? 무슨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 에너지는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집니다. 제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것뿐 아니고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또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서로 주고받습니다. 내 안에서도 에너지는 주고받습니다. 내 몸이 마음에게, 마음이 몸에게. 모든 에너지는 서로 한다? 주고받는다. 그러면 CR에는 아까 뭐가 들어있다? NCR이 들어있다. NCR에는 뭐가 들어있다? CR이 들어있다. 그러면 CR과 NCR이 현재 분리되어 있다면 그 CR과 NCR도 서로 받는다? 주고받는다. 뭘?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CR과 에너지를 한다? 주고받는다. CR이 NCR과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NCR이 NCR과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NCR이 CR과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구나.
그렇다면 내 몸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바꾸면 되나요? 마음,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뭘 바꾸면 되나요? 몸,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내 마음을 바꾸면 몸이 바뀌고 마음을 바꾸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뀐다. 그러면 어느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나머지 하나를 바꿔야 된다. 나머지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 하나도 바뀐다. 이걸 우리는 심신 상관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거 공부를 해보면 이제 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돈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증부에 지금 돈이 1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1억이 내가 소비를 해서 어떤 물건을 사서 돈을 나는 지출을 했다면 이 돈은 형태가 바뀌었다는 건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 돈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돈의 모양 형태를 돈이라는 어떤 형태를 띈 그건 주인이 소유가 바뀌었을 뿐이지 누군가에게 존재하고 있다. 근데 또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돈을 지출을 했지만 무엇을 얻었나요? 물건을 얻었거든. 그러면 나는 돈은 내게 줄어들었지만 뭘 얻었다는 건가요? 그 물건을 얻었다면 무엇이 바뀌었나요? 그 돈이? 물건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아하, 형태가 바뀌었구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았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어떤 고통, 시련, 좌절 겪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경험이고 좋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나요? 또 다른 형태의 내 삶의 어떤 경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경험해서 내가 접촉하고 그걸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그 힘듦이, 그 고통이, 그 시련이 나를 더 담금질했다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면, 그 시련이 있어서 그 시련이 뭘로 바뀌었나요, 형태가? 나의 더 강한 내성, 더 강한 응집력, 내 마음에 더 강한 큐션을 만들었다면, 그 시련과 좌절,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더 강해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련과 고통이 뭘로 바뀌었는 건가요? 내 내성과 마음의 큐션으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나 시련, 좌절에 무조건 시리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포기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고통이나 힘든 과정들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형태를 바꿀 수밖에 없거든. 내가 계속 불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 불행조차도 일시적으로 왔다면 그건 다시 뭐 형태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안에 들을 때 말입니다. 얼마나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좋은가요?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거, 또 내가 어떤 지금은 불편한 거, 내게 지금 채워지지 않는 결핍,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랫동안. 왜? 그건 나의 자유의지나 또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형태가 바뀔 수밖에 없다. 바뀐다. 그 바뀌는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뭘 통해서? 위치 에너지만 가진다면 그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으면 고통조차도 피할 수 없다는 그걸 뭐 해라?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힘든 고통, 시련, 좌절조차도 나는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곧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힘든 것도 곧 지나간다. 왜? 나는 그러한 내 삶에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곧 지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시련, 좌절 이런 것들을 즐기세요. 그것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담금질해 줍니다. 단, 위치 에너지가 없을 때 그런 걸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심리적인 걸림돌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강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 그러한 시련, 좌절, 걸림돌이 많을수록 그건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의 큐션을 더 키워주는 거니까 즐기라 이 말이에요.
멋진 이론이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와, 사람의 마음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걸 느끼시지 않나요? 본인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 부정적인 상황과 문제에만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나는 그 문제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내 뭘 못 갖고 있던 건가요? 위치 에너지를 못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나는 문제에 대한 생각만 하고 문제에 대한 느낌만 계속 반복합니다. 생각이 느낌을 만들고 느낌이 생각을 굳게 만들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신념 체계를 형성해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갇혀버리죠.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문제를 직시해야 됩니다. 문제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항상 내가 원하는 곳에 바꿔야 되죠. 원하는 곳으로. 문제를 피해가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알아차리고 접촉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뭔가요?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초점을 빨리 맞추라 이 말입니다.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놓으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과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행동만 하니까 그 수렁에 빠지니까 원하는 것에 맞추는 순간 내가 만났던 내가 알아찼던 이 문제는 원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그 에너지 중에 우리는 문제에만 맞춰진 초점을 갖게 되면 나는 그 에너지 중에 어떤 에너지를 쓴단 말입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그 에너지 중에. 그래서 문제에 맞춰진 초점을 어디로? 원하는 것으로 바꾸어라. 근데 우리 주변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에 대한 생각과 느낌과 또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문제에 점점 초점이 맞춰져서 문제를 되풀이하는 그걸 우리는 순환골이라고 부르고 그 상태를 중독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사람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은 강하지만 그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전과 호기심과 실험정신이 말라버리죠. 변화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의 에너지, 심리적 에너지는 무궁무진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심리적 이 에너지를 문제에 맞춰진 초점을 어디로? 내가 원하는 곳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나는 이 문제가 나를 더 성장시켜주는 하나의 자원이 되고 디딤돌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나 에너지는 다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쓰면 이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트라우마 수업도 같이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라우마 수업에서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내 기저선을 엉뚱한 곳에다 고정시키죠. 잘못된 기저선을 갖게 되면 각성된 상태에서 내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계속 써버리니까 정작 필요한 공부를 하거나 내가 도전을 하거나 호기심이나 실험적인 창작 이런 부분에서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는 상태를 만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자심리학 수업 들어보면서 이야 우리 안에는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있구나 내 마음에.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나 보라. 수시로 나를 만나봐야 돼요. 나는 과연 지금 내 목표를 위한 내 목표 성취를 위한 그런 심리적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정적 정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왜냐하면 내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그 에너지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위치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나를 좁혀진 경계에 가두어버리고 구속시키는 잘못된 그러한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에너지는 내가 목표를 향해서 쓸 때 그때 쓰는 에너지는 초능력적인 힘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관계에서 보면 이 에너지가 문제를 일으켜요. 뭐냐면 너무 과한 에너지를 쓰거나 너무 적은 에너지를 쓴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인간관계 할 때 너무 과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걸 우리는 각성상태라고 해요. 아주 그거는 신경을 꺼버리고 만남을 회피하는 걸 우리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상태라고 해요. 그럼 에너지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상태가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트라우마는 어떤 건가요? 에너지를 많이 있습니다. 과하게 어디에다 많이 쓰나요? 쓸데없는. 쓸 때는 엉뚱한 곳에다가 내 삶에 도움 안 되는 곳에다가 에너지를 과하게 쓰고 있는 상태. 그럼 여러분들이 위치 에너지를 갖고 여러분 분명한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삶의 성취 결과가 성공이라는 걸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갖고 있는 심리적 이 에너지를 여러분들의 어디에 써야 될까요? 우리 삶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심리적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내가 써야 될 심리적 에너지 어디에 쓰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것, 내 목표, 내 어떤 사명 또는 어디에다가 태사. 내 심리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에너지를 내 목표에 태사를 일치시키는 자입니다. 내 목표에다가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면 내 심리적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나를 끌어당긴다는 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아요. 왜? 이러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테사라는 원리를 공부했잖아요. 테사가 왜 우리의 전용신경회로를 만들고 그것이 신념체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가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만들지 못할 뿐이지 실제 삶의 어떤 성공의 결과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NCR적 에너지는 우리의 심리적 에너지죠. 심리적 에너지는 CR이 아니고 뭐죠? NCR이에요. 자, NCR적 에너지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NCR적 에너지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러면 내 마음입니다. 내 심리적 에너지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여기에도 내 심리적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고 내 삶 모든 곳에 내 심리적 에너지는 존재한다.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에너지가 간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나 언제나 심리적 에너지는 존재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내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그것이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기 전에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존재하죠. 왜? 이것에 대한 기억은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뇌 안에 기억에 이게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그건 존재하는 것인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존재하지만 이건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이 초점이 모아질 때 이건 현실에서 바로 존재하는 것이죠.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는 결국 내 마음이 초점이 모아졌을 때 어떤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여기에 마음이 초점이 모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네몬이 여러분들에게 뭐 한다?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적 에너지는 어디에나 언제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이 무엇을 창조한다? NCR이 CR을 창조한다. 다시 무엇이? NCR이 CR을 창조한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물질을 창조한다. 거꾸로 하면 이 물질에는 이미 뭐가 있다? 우리의 마음이 있다.